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살의 여대생 살해 용의자로 불법 입국자가 체포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4억 6,400만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스티브 마샬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은 오늘 몽고메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밖에서 폭발물이 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조사에 도움을 줄 정보가 있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를 내일 백악관에서 만나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해 분신했던 미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오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CPEC 무대 뒤에서 화기애애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화제입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의석에 도전하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젯밤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39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에서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스가 최고상인 최우수 장편 영화상과 감독상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 행사에서 맥러플린 앤 어소시에이츠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마가 유권자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크리스틴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샤나카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곳에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이 있으며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 남부 국경 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합니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그렉 에봇 주지사가 불법 입국자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텍사스주는 연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불법 입국자는 총 850만 명으로 보고됐는데 여기에 보고에 누락된 도망자를 포함하면 총 1,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30만 2천 명이 불법 입국해 국경 위기 문제는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의도로 국경을 방문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발표가 현장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선될 경우 고강도의 추방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세 여대생의 살해 용의자로 불법 입국자가 체포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난 토요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용의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와 그의 형 디에고 이바라가 작년 9월부터 여러 차례 기소를 당한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됐다는 것과 특히 디에고 이바라가 허위로 영주권 절차를 밟았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다시 풀려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이런 정보를 주정부가 받지 못했는지 또 다른 정보를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지 질타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어제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해 자신과 공화당 주지사들이 2년 넘게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하고 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또 이것은 연방 문제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조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스 앤 프렌즈의 한 진행자가 캠프 주지사에게 용의자를 추방할 권한이 없지 않냐고 질문하자 캠프 주지사는 이 사람은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추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위기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입국자의 범죄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4억 6,400만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해 트럼프는 벌금 3억 5,500만 달러뿐만 아니라 하루당 11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포함한 총 4억 5천만 달러의 예금이나 채권을 에스크로 계좌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럼프는 패션 칼럼니스트 이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8,33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 알리나 하바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그렇게 막대한 배상금을 명령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려는 것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첫째,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둘째, 그들이 하는 일은 겁주기 전술이다. 불행히도 트럼프는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현금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에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발표된 이후 과도한 처벌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인식한 듯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을 준수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뉴욕 주민들과 도널드 트럼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온 후 트루스 소설에 수정헌법 제8조를 게재했는데 이 조항은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마샬 알라바마주 법무장관은 오늘 몽고메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밖에서 폭발 장치가 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샬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이 24일 이른 시간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인해 직원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알라바마주 법집행국이 폭발물 폭발에 대한 조사를 맡았습니다. 당국은 현재 책임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대중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샬 장관은 조사에 도움을 줄 정보가 있는 사람은 알라바마주 법집행국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알라바마주 대법원이 체외수정 배아를 포함해 인간 배아를 주법에 따라 아동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을 받게 한 판결같이 이번 사건 뒤에 정치적 혹은 이념적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마샬 법무장관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 판결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예산으로 버티고 있는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습니다. 먼저 3월 1일에는 교통부와 주택도시개발부, 농업부, 보훈부 등의 임시 예산이 만료됩니다. 같은 달 8일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의 임시 예산 만기가 돌아옵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주 자금 지원이 만료되는 부처 기관들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또다시 유해하고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의 망령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공화당 내 강경파를 물리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이를 비생산적인 서한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현실적인 정책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존슨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며 당장 시급한 국경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존슨 의장은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의회 지도부를 만나 셧다운을 피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이 이날 회의에서 도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워싱턴 DC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항의해 분신했던 미군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펠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군 병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군인은 미국 공군 소속의 에런 부슈널로 알려졌습니다. 링크드인에 따르면 그는 텍사스 샌안토니오 소재 기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엔지니어였다고 데일리 메일은 보도했습니다. 그는 군복 차림으로 전날 오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신하기 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 뒤 나는 더 이상 집단 학살의 공범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극단적 항의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식민 지배자들의 손에 당한 것을 생각하면 전혀 극단적이지 않다면서 팔레스타인 상황은 우리 지배계층의 정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외치면서 분신했으며 1분 정도 뒤에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불을 껐으나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요일 오후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 시펙 무대 뒤에서 화기애애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두 정치인의 만남은 우호적이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만남 중에 밀레이는 두 팔을 벌린 채 트럼프에게 다가와 대통령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악수를 한 뒤 두 사람은 포옹했고 밀레이는 트럼프의 등을 세게 두드리고 그를 만난 것이 영광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사장에 YMCA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로가 해온 일들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나는 매우 행복하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관대하다. 정말 감사하다. 만나서 정말 큰 기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밀레이에게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마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 라고 말했습니다.
밀레이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한국계 정치인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킴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민주당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3연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폴리티코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헌터돈 카운티에서 열린 뉴저지 세 번째 당원 대회에서 120표를 획득, 64표에 그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테리 머피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몬머스 카운티부터 내리 세 차례 경쟁자인 머피 후보에게 패배를 안기며 오는 6월 상원의원 선출을 위해 열리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카운티 선거는 뉴저지 프라이머리의 독특한 전통으로 카운티 투표에서 승리하면 당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카운티 라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지역에서는 머피 후보가 남편의 입김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머피 부부가 25년간 거주한 몬머스에서 첫 승을 거둔 데 이어 자신의 지역 거점인 벌링턴에서 두 번째로 이겼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정치적 인연이 없는 작은 카운티 헌터돈에서마저 승리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강세를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캐나다 감독 셀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어젯밤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제39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프링 어워즈에서 최고의 상인 최우수 장편 영화상과 감독상을 휩쓸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송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영화에는 동양적인 개념인 인연이 있는데 이 생에서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전의 수많은 생에서 서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 팀과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감독의 데뷔작인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두 남녀가 2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감독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며 대부분의 대사가 한국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각본 연출을 맡고 스티븐 연 등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TV 부문 최우수 신작 시리즈 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 영화의 주연 배우 엘리 웡은 남녀 배우를 통틀어주는 주연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위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씨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녹화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CPEC 행사에 참관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뉴스앤포스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았더니요, 뒤늦게 저희 사무실에 도착한 우편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겸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영란님, 그리고 구지연님, 적지 않은 후원금들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야기본스님도 저희한테 후원금 넉넉히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국에서 손이화님, 저는 정말 얼굴도 모르고 만나 뵌 적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켈리정님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윤철님, 또 버지니아에서 모니카 영주 김님, 모니카 김님은 지난 한 달 안쪽 사이,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만
두 차례 저희한테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 아주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이렇게 그 카드와 함께 정영애님, 역시 버지니아에 계신 분인데요. 정영애님이 이렇게 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트럼프 2024 마가 이렇게 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버지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감사드리고 많은 한인들이 홍 기자님의 뉴스를 많이 시청하길 바라면서 구독과 따봉 버튼 꾹꾹 따봉 버튼이군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꾹꾹 누릅니다. 흑인 유튜버들도 시청합니다. 흑인들이 많이 깨어나길 바라면서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온라인상에서 옳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뭐 저 혼자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 뉴스앤포스트는 개인 유튜버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언론사의 개념으로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유튜버로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자의 입장에서 옳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팩트체크하고요. 객관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소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드리는 소식이 좀 더 사실적이고 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NMP 뉴스가 온라인상 외에도 지금 온디맨드 코리아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OTT라고 하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새롭게 USA 디스크를 통해서도 저희 뉴스가 오늘부터 제공이 되게 됐습니다. usadisc.com에서도 저희 뉴스를 다운로드 받거나 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 워싱턴 DC 쪽에서 열린 CPEC 행사는 말 그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추앙하는 완전히 트럼프 행사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가 돼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4번의 기소를 당하고 2번의 탄핵을 당하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애써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트럼프를 도와줘야 할 때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본인이 옥살이까지 해가면서 트럼프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고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맥러플린 그 여론조사 어소시에이트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있고요. 그리고 맷 슐랩 CPEC의 회장이고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함께 나와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 설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누가 여러분은 좋으냐라는 것이었죠. 17명의 후보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가장 눈에 띄는 후보인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자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뉴스앤포스트 웹사이트에서 저희 해당 기사를 보시면은 여론조사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CPEC에서 공식 발표한 화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1478명의 CPEC 참석자들, 실제로 CPEC 참석자들은 이 정도만 모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충 따져봐도 한 5, 6천 명은 충분히 돼 보이는, 어찌 보면은 10,000명까지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1478명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 비승인하느냐. 근데 승인한다가 96%. 작년에 95%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6%가 다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 의회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족을 가지고 화가 나 있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2024년 리퍼블리칸 파티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될 거고 아니면 니키 헤일리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더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죠.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한테 투표한다가 94%가 나왔고요. 니키 헤일리한테 한다가 5%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의원이 누구냐? 1등은 짐 조던이 됐습니다. 29% 받았고요. 2등은 맷 게츠 하원 의원,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 24%. 3등은 앨리스 스테파닉하고 바이런 도널즈. 앨리스 스테파닉과 바이런 도널즈 이 두 명은 지금 부통령 후보감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인데요. 각각 10%씩 받았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7%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짐 조던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금 선두 지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펙 회원들로부터 더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맷 게츠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스펙 회원들이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원 의원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라는데 제이디 벤스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1% 나왔고요.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20%, 랜드 폴 상원 의원도 19%. 요 세 명은 그래서 지금 아주 스펙 회원들의 철두철미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들, 가장 또 찐 보수답게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조시 할리 의원이 11%, 팀 스캇이 8%, 그다음에 엘라바마주의 타미 튜버벨 상원 의원이 6%, 테네시주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이 4%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다 보수 우파 강경한 사람들이고요. 어떤 보수주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속 시원한 인물들이죠. 스펙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회 의원들 중에서 가장 미국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1등이 낸시 펠로시로 나옵니다. 미국에 가장 해가 되는 사람으로 나온 거죠. 2등이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으로 나왔고요. 3등이 아담 시프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하킴 제프리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는 한동안 좀 언론에 잘 나오지 않고 뜸엔 요즘은 또 바이든 비난하는 말도 좀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AOC도 미국에는 위협이 되는 존재다. 뭐 이렇게 손으로 꼽히는. 상원 중에서는 누가 제일 비호감이냐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상원 중에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고요. 37%로 나왔고 두 번째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 둘 다 비호감 최고 순위에 지금 손이 꼽혀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미치 맥코넬은 공화당원이면서도 스펙 회원들의 아주 강한 반감을 사고 있는. 밋 롬니도 마찬가지죠. 13%나 나왔습니다. 상당히 반감을 사고 있는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데도.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은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이제 8%. 버니 샌더스 7%.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보다 미치 맥코넬이나 밋 롬니가 더 미운 겁니다. 지금 스펙 회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금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가 5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될 것 같아가 44%, 안 될 것 같아가 56%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면 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831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미셸 오바마가 될 것 같다가 4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못하면 미셸 오바마가 가장 1순위로 손꼽히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셸 오바마는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좀 애매하게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안 나오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관심 받기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차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좀 풀이가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아니라 하야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수정헌법 25조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순위로 32% 나왔죠. 그런데 게빈 뉴섬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본인은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멀라 해리스가 대체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6%밖에 안 됐고요. 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2% 나왔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 RFK 주니어를 내민다고 하면 다시 받아주겠다. RFK 주니어가 민주당에서 경선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무소속으로 출마할래 하고 갈아탔던 이유는 민주당 당내에서 거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RFK 주니어가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민주당에 있는 엘리트층이. 그래서 지금 RFK 주니어를 선거를 잘 못하게끔 선거 규칙을 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몇 개 주에서는 아예 그냥 후보로 받아주지 않게끔 조치를 하니까 RFK 주니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는 그런 식이면 난 무소속으로 뛰겠다고 튀어나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RFK 주니어가 트럼프, 바이든, RFK 주니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RFK 주니어는 바이든 표를 갉아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중도층도 가져가겠으나 민주당 쪽 사람들도 상당히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엘리트들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야 이러다가 정말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만큼은 막자라는 취지로 RFK 주니어를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바꿔버리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결론이 이어진다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CPEC 회원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첫 번째 대통령 했을 때보다 두 번째 대통령 할 때가 더 좋겠니? 더 나쁘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더 좋을 거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90%. CPEC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러닝메이트로 트럼프가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관심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크리스틴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하고 그다음에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각각 15%씩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까지 했다가 떨어진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으나 탈당을 해서 지금은 여기저기 보수 방송에서 보수 농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툴시 게버드. 툴시 게버드가 지금 9% 3등을 했다라는. 이게 좀 특이한데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툴시 게버드가 부통령 후보로 들어온다면 중도파나 혹은 민주당의 소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참 재밌는 결과고요. 그만큼 공화당 내에서 지금은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의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앨리스 스테파닉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8%,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8%, 그리고 바이런 도널즈 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지금 7%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캐릴 레이크가 6% 이렇게 나왔고요. 닥터 벤 칼슨이 5%,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5%, 사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도 5%. 이게 다 쟁쟁한 인물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비정치인으로 터커 칼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4%. 꽤 높게 나왔고요. 여기에도 로버트 F.K. 주니어가 나옵니다. 이걸 보십시오. 3%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버트 RFK 주니어를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선택을 해버리면 트럼프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겁니다. 제이드 벤스하고 니키 헤일리가 2%씩 나왔는데요. 네.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니키 헤일리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어쨌든 대충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틴 노엠하고 라마스와미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칠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앨리스 스테파닉이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나서고 싶어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였다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번 행사 참관하고 느낀 부분이었고요.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생각했던 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딱 스티브 배넌이 짚어줍니다. 뭐라고 짚었냐면은요, 상위 8명, 17명의 명단이 있었는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상위 8명이 여성 아니면 유색인종이었다라는 거죠. 여성 아니면 유색인종을 선택을 했다. 과연 공화당원들이 부통령으로 여성 아니면 유색인종을 선택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보수주의자들을, 그런 마가 유권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성차별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스티브 배넌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맥 러플린이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CPEC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 출석해야 되는 시간, 연설을 하기로 예약되었던 시간은 오후 1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설은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1시간을 늦은 것이죠. 1시간을 늦은 이유가 경찰관들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중간에 만난 경찰관들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느라고 시간이 그만큼 지연됐다라는 것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시라도 빨리 가서 투표 현장에 가서 유세하고 사람들 손을 잡아주어야 자신에게 한 표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CPEC 행사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보좌관들은 시간이 됐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신호를 보냈으나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려 1시간 반을 연설했습니다. 맷 슐랩 CPEC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 50회의 CPEC 행사가 있었으나 그중에서 프라이머리 데이인 날 와가지고 연설을 한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 러플린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CPEC 회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에 나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나온 인물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26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